이렇게 특수 불빛을 비추면 이 숫자들을 조합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소름 돋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사용하는 이 도어락, 그런데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고 나만 알고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낯선 누군가가 알고 있고, 심지어 이 비밀번호로 나 혼자 있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름 끼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 이런 일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A씨는 새로 이사온 자취방의 화장실 문이 고장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공업체 직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당당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시공업체 직원은 주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뿐이라는데, 정작 A씨는 이사 오자마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고 바뀐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도어락에 있는 마스터키 기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도어락은 거주자가 설정한 비밀번호와 함께 관리 목적으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마스터키를 따로 설정할 수 있죠. 이 기능은 세입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화재 시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도 없이 시공업체에게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멋대로 알려주며 생긴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언제든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안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고, 심지어 최근 실제로 마스터키를 악용해 악행을 저지른 사례들이 보도되기까지 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집주인에게 마스터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물어보거나 또는 입주 시 비밀번호 변경이 아닌 초기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예 실물로 카드키가 존재하는 도어락의 경우에도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문을 열 수 있도록 아예 도어락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 이제 도어락 문제를 해결했으니 안심이다 하셨다면 잠깐!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문 앞 벽. 올해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무려 2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에 잠입해 금반지와 현금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당당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데요. 이런 빈집털이가 가능했던 건 현관문 근처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범행 전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보고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인데요. 세상에.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바람에 얼핏 봐서는 발견조차 할 수 없어 무심코 비밀번호를 눌렀다간 무방비로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현관문 주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벽에 이런 꺽쇠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현관문 옆 시선 닿지 않는 곳에 이런 꺽쇠를 붙이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집 현관문 주위에서 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도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복도 천장에 달려있는 화재 경보기나 심지어는 소화전에까지 교묘하게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두거나 불법 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를 때는 꼭 손으로 가리고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귀찮다 하시면 요즘에는 아예 도어락을 가릴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 비밀번호 새어나가지 않게 꽁꽁 잘 간수하자고요. 3위, 도어락 키패드. 그런데 이렇게 매번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주위를 살피고 최대한 조심해서 손으로 가린다고 해도 이 악랄한 범죄자들은 또 다른 수법으로 우리 집 도어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야 할 곳은 바로 이
비밀번호 키패드. 올해 8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주인이 외출한 tum을 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 A씨가 구속되었던 바 있는데요. 해당 남성이 사용한 수법은 놀랍게도 형광펜이었죠.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뒤 숫자 패드에 형광펜을 칠해 놓았던 것인데요. 이 형광펜 자국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난 뒤 이렇게 특수 불빛을 비추면 지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는 이 숫자들을 조합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무서워. 그러니 이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패드에 뭔가 묻어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거나 비밀번호를 누른 뒤 손바닥이나 옷소매로 한 번씩 쓸어내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에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집 한 번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진짜. 아, 그리고 요즘 도어락에는 아무 숫자나 마구 누르다가 마지막에 실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 허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도 하다니까 이런 기능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위 무인 택배함.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문 앞에 놓여진 택배를 노리는 택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택배 상자를 통째로 훔쳐가는 것은 기본! 얄밉게도 박스 안 내용물만 쏙 빼가기도 한다는데요. 이에 일부 아파트와 빌라 내에서는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택배를 바로 수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주문할 때 받을 곳을 택배함 주소지로 요청하면 배송원이 이 무인 택배함에 택배를 맡기게 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택배를 고객이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무인 택배함만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택배를 찾을 때 화면에 뜨는 동호수 때문인데요. 무인 택배함은 이 화면을 클릭해서 택배를 찾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48시간 안에 택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호수와 함께 장기 보관이라는 안내 문구가 같이 뜨게 됩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 문구를 보고 어떤 가구가 집을 오래 비우고 있는지 파악해 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관련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어 많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는데요. 대부분 택배는 오매불만 기다리게 되니까 48시간 내에 찾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집을 오래 비우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장기 보관 문구가 뜨지 않도록 지인에게 대신 찾아달라고 하거나 경비실이나 집 앞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1위 문 앞에 놓인 택배. 간혹 택배사 직원에게 이런 비슷한 문자 받아보신 영순이분들 계신가요? 배송 불가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달라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택배원이 배송할 예정이라며 보내오는 이 문자들의 정체는 전부 마지막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만들어 소중한 내 개인정보는 물론 돈까지 털어가려는 피싱 유도 문자들입니다. 한때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많이 알려져서 약발이 떨어진 걸까요? 최근 기상천외한 수법이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예 실물 택배를 직접 보내서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것. 영순이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문 앞에 와 있는 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잘못 온 택배로 생각하고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보이스피싱범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노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택배 5배속을 이용 자신들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해 수령인의 성별,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조리 빼가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다른 주소로 택배를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해 이른바 피해금 저글링의 수단으로 쓰기까지 한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사범들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도 이런 택배 5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불법 약물을 주문한 뒤 일부러 제3자에게 보내고 이후 택배가 잘못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물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채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선의로 돌려준 택배 하나가 이렇게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니. 아유, 이제 모르는 택배는 절대 거들
훑어보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아야지 싶지만 5배송된 택배를 그냥 방치해뒀다간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집 앞에 모르는 택배가 오면 내용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택배 회사에 5배송 반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택배를 보낸 사람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반품 대신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한때 서울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초인종 괴담 아시나요? 시내 오피스텔과 원룸, 아파트를 막론하고 집 초인종 옆에 이렇게 의미 모를 표시가 발견됐던 사건인데요. 이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강도가 표시를 남겨놓은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네티즌들은 알파는 남자, 베타는 여자를 의미한다. 옆에 적혀있는 숫자는 혼자 있는 걸 목격한 횟수나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등 각종 추측을 내놓으며 사건을 공론화했죠.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 표시들이 정확히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 초인종 괴담은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의 소화전에서 이런 뜻모를 숫자가 또 한 번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입주민의 이름과 5759, 9575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숫자는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를 의미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였다고 하죠. 소름 돋아. 공포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너무 소름인데요. 경찰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우체국 직원이 배달의 편의를 위해 적은 것이라고 밝혀지며 해당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뭔가 찜찜하다. 아기 이름은 어떻게 알고 적은 거냐? 편하고자 한 의도뿐이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등의 찝찝한 후일담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언론에까지 알려진 수법을 넘어서 나쁜 사람들이 각종 교묘한 수법으로 악행을 저지를 궁리를 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든 경각심을 놓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내 집 현관문을 드나들 때 조심하고 예방한다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잘 알아두고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